안녕하세요. 윤수입니다. 오늘 진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사실 여름에 땀 나면은 아토피 환자들 많은데 또 겨울에 또 이렇게 날씨 추워지면 가을 겨울 때 또 심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아토피 피부에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비염이라든지 천식도 아토피의 일종이에요. 아토피 질환에 포함하는. 그래서 요새 비염 환자들 너무너무 괴로우신 분들 많고 그 다음에 천식도 그렇지만 또 피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토피 케어의 그 첫 시작을 맡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좀 큰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저도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했던 근데 아토피가 피부뿐만이 아니라 진짜 비염도 저도 있었고요. 그 굉장히 심한 비염을 갖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들 자료를 이게 조금 굉장히 자극적인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떠했는지 제가 초등학교 때서부터 아토피가 심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치료를 연구로 바름을 쌓아왔어요. 근데 제가 30살이 넘어갈 때쯤 제 상태였어요, 이게. 근데 계속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고 있었거든요. 병원 치료를 받고 항원 치료도 받았는데 안 되고 계속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심해지더라고요. 소로 보는 죄송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너무 자극적이니까 빨리 넘길게요. 아토피라는 게요, 사실 그리스 어원으로 비정상적인 반응, 기묘한, 뜻을 알 수 없다는 의미래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엉켜갖고는 완화와 재발을 반복을 하고 그만큼 치료가 어려운데 아토피에는 알레르기 질환이 다 포함이 돼서 비염, 천식, 결막염, 그 다음에 피부염, 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제 얼굴 보면은 진짜 아토피 있었나 싶잖아요. 근데 진짜 얼굴에도 대학생 때는 얼굴에도 아토피 있었고, 그리고 아까 사진 봤듯이 팔뚝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저께 유튜브를 잠깐 아토피 관련돼서 찾아보는데 막 팔뚝 막 괜찮아졌어요 보이는데 여기 검은 거 아직 상처 남아있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깨끗하죠. 팔뚝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거에는 보통 아이들이 피부 여기 조금 뭐 그러고 여기 조금 뭐 그러고 그러면은 처음 생각하시는 게 피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관련된 뭔가를 막 해주기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게 피부로도 그 피부에 관련된 로션과 바디 샴푸를 바꾸다가 안 되면은 세제를 바꿀까? 그래서 세제를 바꿔보다 안 되면은 먹는 걸 조절을 해볼까? 그제서야 먹는 걸 조절해보다 안 되면은 시골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병원에서조차도 아토피는 원래 그래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약한 스테로이드 거의 안 들어있어요. 라는 얘기를 아기들서부터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스테로이드 밖에는 현대의학에서 양역에서는 스테로이드 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항히스타민이라든지 스테로이드 제제 밖에는 답이 없어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미 보고 있고 제가 어저께 유튜브 찾으면서 그 작년에 명의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피부과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아토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본인 스스로도 표현을 자꾸 이상하게 반응한다. 이상하게 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이게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은 카드라 통신도 많고 그래서 했다가 상처받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 경험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이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게 관리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토피에서 처음 많은 분들이 문제를 딱 발견을 했었을 때 하시는 게 사실은 피부에 직접 닿는 것에 대한 보습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습에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으시다가 만나는 것들이 아메이에는 GNH를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GNH에는 알란토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게 피부 진정 효과가 있어서 사실은 이 성분 쪽 연구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천연
성분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알란토인 성분이 주로 되어 있고 GNH의 첫 이름 자체가 알란토인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피부 진정 효과도 있고 약산성으로 피부 보호막도 보호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로 케어하면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세제를 바꿔서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는 깨끗하게 빨아주고 그 다음에 표백제를 써서 99.99 살균을 시켜줘서 이게 피부에 직접 닿는 것들을 자극을 덜하게 해줘서 피부가 개선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현대의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이 증상에 접근한 해결 방법이에요. 이것도 매우 도움이 되지만 사실 그렇게 해보다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내내 바르다가 저는 진짜 무서웠던 게 연고를 발라도 안 낫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발랐는데 한 6시간이면 싹 들어갔거든요. 가려움도 가라앉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발랐는데도 안 가라앉고 계속 간지러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양을 더 늘려도 그게 계속됐을 때 전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민했어요. 얘가 왜 간지러울까? 궁금하시죠? 얘 간지러운 것만 딱 없어지면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아요. 얘가 왜 간지러울까 저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션도 바꿔보고 뭐 세제도 바꿔봤는데도 계속 가려움증이 계속 잠복해 있는 그 문제가 계속 재발될 때 왜 이럴까라고 고민을 했었을 때 알아봤던 게 결국은 면역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토피가. 그러면 면역이 왜 이상해졌을까? 그래서 건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를 그때서야 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한 순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토피는 처음 생각하시는 거 그 로션 먹는 거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아토피도 면역,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끊었을 때 빨리 죽는 순서부터가 제일 중요하대요. 근데 그게 아토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자 끊었을 때 빨리 죽는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기. 그쵸? 공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4분만 끊어도 사실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 물은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 음식. 음식은 40일 정도. 한 끼만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은 건 그냥 단지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아까 로션이라든지 세제라든지 환경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받는데 그렇다면 아토피도 면역의 문제인데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토피 환자들이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지점서부터 고쳐 나갔을 때 아토피가 케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이게 계속 간지러워. 도대체 이게 왜 자꾸 간지러운 거야? 약을 발랐는데 싹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계속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르고 뭔가 케어하고 케어했는데도 계속 간지러워. 그러면은 얘가 왜 간지러울까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아 그럼 면역의 문제야? 그러면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양약과 한의학에서는 면역을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쓰든지 아니면은 면역과 관련된 주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폐의 문제라든지 폐에 열이 많아서라든지 장의 문제라든지 그게 사실 다 맞기는 맞지만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공기와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통해서 관리되고 그랬을 때 피부에 직접 닿는 각종 로션이라든지 생필품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케어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공기의 문제. 그게 단지 그냥 제 경험상 아니면은 그냥 다른 이론과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그 학계에서도 이미 연구가 돼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아토피에는 환경에서 오는 질환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공기를 통해서도 그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게 이미 증명되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공기청정기 그래서 사실은 공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많이 고민을 하시죠. 근데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이 공장들이 다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확 줄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들을 이제 또 끄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날씨가 추워지고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미세먼지와는 달리 집 안 환경 자체가 사실 공기에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공기청정기를 선택해서 썼었을 때 우리가 잘 때, 특히 잘 때 면역이 같이 쉬어줘야지 면역계 이상 반응으로 나타나는 아토피에서도 면역계가 왜 이상해졌을까? 얘가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잠깐 헷가닥해서 다른 문제들을 같이 발생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공기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대안으로서, 최고의 선택으로서 아메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아토피 때문에 피부 때문에 문제라서 만났는데 피부 때문에 보기 시작한 동영상인데 갑자기 로션이 아니라 공기청정기?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까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리고 우리 면역 자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공기를 통해서 면역이 너무 지치면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아토피 피부염, 비염도 마찬가지예요. 1이 들어왔는데 100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필요한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1이 들어오면 1로 대응해야 되는데 왜 100으로 대응할까? 그거는 너무 면역이 과민해진 상태라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과민해지는 면역을 도와줄 수 있는 게 공기청정기예요. 공기를 통해서 면역을 자극하는 물질들을 잡아주면은 우리 몸은 면역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기청정기는 굉장히 많이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메 앰모스피어는 뭐 수치로 보면은 머리카락 뭐 25,000분의 1? 이 정도 감소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 입자는요. 바이러스, 박테리아까지 모두 다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입자를 다 걸을 수 있다는 필터예요. 그리고 숨이고 그래서 우리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러지 UK라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알레르기 유발하는 알러젠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청정기라든지 침구류에 대해서 인증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인증 중에서도 공기청정기에 대한 인증이 있는데 거기에서 찾아보시면은 사실은 뭐 총유무기 화합물, 톨루엔, 벤젠서부터 시작해서 진먼지, 진드기 등등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거, 즉 우리 면역을 과민하게 만드는 그 유발 물질들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청정기들을 하나하나씩 테스트해서 인증을 주는데 거기에서 뭐 대표적으로 딱 총 유무기 화합물이 TVOC라고 표현이 돼요. 그걸 걸을 수 있는 청정기는 전 세계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청정기들을 다 검사해 봤었을 때 아메이 앰모스피어밖에 뜨지 않아요. 옛날 모델 지금 팔리고 있는 앰모스피어 스카이 이 두 종류밖에 없다고 나오거든요. 나머지 알러젠들 모든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면역을 자극할 수 있는 물질들을 모두 다 걸을 수 있는 청정기는 사실 앰모스피어 스카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아토피 케어의 시작은요. 사실은 먹는 거 정말 중요해요. 특히 프로틴, 유산균 굉장히 중요한데 면역이 떨어지고 아토피인 아이들이 편식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뭐만 먹으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계속 못 먹어. 그러니까 면역은 더 떨어져. 그러니까 또 못 먹어.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거기에서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관리해주고. 그런데 정말 시작서부터 중요한 거는 진짜 공기에 대한 관리, 면역을 자극할 수 있는 애초에 문제서부터 관리해주고 사실 그러고선 영양소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물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 관리, 면역을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들을 관리할 수 있고 비염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적인 옵션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사실은 가장 크고 가장 선택하고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등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물과 공기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분명히 아토피란 이름의 피부질환, 비염, 천식, 알레르기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근본 원인서부터 따져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기에 대해서 먼저 스타트를 했고 그 다음 마이크를 이어받으실 분은 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이경진 리더님. 안녕하세요. 이경진입니다. 저는
6살 딸 상둥이와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저는 윤수희 사장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임신했을 때 앰모스피어 공기청정기가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막내가 안타깝게도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보통 아토피가 있는 애들은 밤에 못 자고 온몸을 끓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여기 PT병을 여기 애들 못 끓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둔다는 얘기를 저 많이 들었는데 아토피가 심한 저희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그렇게 많이 끓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그게 앰모스피어 공기청정기가 많은 이제 안 좋은 물질들을 걸러주기 때문에 불편한 감이 없어서 이 아이가 잘 잤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2개월쯤 60일쯤부터 아토피가 여기 얼굴에 이렇게 진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보통 돌 전에는 아토피라는 거를 얘기해주지 않는데 선생님이 딱 잘라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아토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아이의 상태가 어땠었냐면 얼굴 이렇게 눈가, 입가에 이제 진물이 나고 있었고 그다음에 온몸을 약간 붉게 그리고 굉장히 건조해서 닭살 피부 있죠. 온몸에 닭살 피부가 이렇게 다 올라오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때 병원을 가니까 이제 항히스타민제하고 스테로이드제를 바르라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또 어떻게 얼마만큼의 양을 바르라는 거를 얘기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요만큼만 먹고 바르는 건 이거 바르세요.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약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서 약을 잘못 먹으면 온몸이 부어요. 기도도 붓고 그렇기 때문에 약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2개월밖에 안 된 애가 이런 약을 먹어도 돼? 이런 걸 발라도 돼? 이거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바르고 안 먹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해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저희 스폰서가 해독을 하기에는, 할 때는 좋은 물을 먹어야 돼 하고 이스프링 물을 큰 물통에 떠다 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기가 분유를 먹으니, 이 분유 먹이는 물을 일반 저희 집에 코땡땡 정수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걸로 한번 먹여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물이라고 하니까 아기도 아프니까 그러면 이걸로 분유를 먹여볼까 하고 이제 분유를 먹였죠. 분유를 먹였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눈가에 진물이 퍼지고 있었는데 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엄마인 저만 알 수 있는 이거 뭐지? 이거 뭐길래 아기가 진물이 퍼지지 않지? 한 호기심이 그때 굉장히 많이 생겼을 때 이제 이스프링의 정수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들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넘어가고요. 아메 정수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 설명이 드린다면 정수기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던 역삼투압 방식, 그 다음에 중공사막 방식, 그 다음에 나노 필터, 그 다음에 입성 활성탄, 압축 활성탄, 그 다음에 UV 램프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아메이 정수기인 압축 활성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메이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필터 방식이 압축 활성탄이거든요. 정수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필터이고요. 그 필터가 어떤 물질들을 여과시켜 주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압축 활성탄 필터는 코코넛 껍질을 이제 태워서 하는 압축 활성탄 필터이고요. 이것이 축구장에 한 69배 되는 정도를 압축을 해서요. 그래서 우리 물은 보면 보통 물길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물길이 생기면 그 물길로 인해서 여과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여과되지 않는 것이 없도록 그래서 0.2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기공으로 물질을 여과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래서 물을 안 먹던 아이들도 아메이
정수기 물을 먹게 되면 물을 굉장히 많이 잘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140여 가지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운데 무선 UV 램프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안 좋은 것들을 걸러줬어. 그러면 물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은 어떻게 없애는 거야? 이 UV 램프가 없애게 주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박테리아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비활성화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또 죽으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른 거에 숙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돼서 우리 몸에서 그 어떤 작용을 하지 않고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 아메이에서 나오는 아메이 회사에서 좋아가 아니라 다른 제3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준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NSF 그 다음에 미국 수질협회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계 판매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NSF에 대한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프링 물은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드셔야 하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숨 쉬면서 그리고 소변으로 땀으로 그렇게 2리터 정도의 물이 우리 몸 밖으로 나간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때 다시 먹어야 되는 그 2리터의 물을 어떤 물로 드셔야 되는지 한번 오늘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저희 애기들 물 양이 되게 많아요. 이 물이 맛있어서 물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점차점차 물 양이 굉장히 많이 먹고요. 그리고 안 좋은 단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나면 항상 물을 찾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신기했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저도 저희 아이도 이 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고 아토피가 있는 저희 막내는 제가 닭살 피부라고 했잖아요. 그 닭살 피부가 거의 한 3개월 정도 분유를 먹이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피부 자체가 진짜 많이 튼튼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스프링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원래 돈보다 더 유산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이승주 리더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들리시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유산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아주 살짝은 더러울 수도 있는 얘기할 건데요. 오늘 혹시 편안하게 다들 화장실 잘 갔다 오셨나요? 갔다 오셨어요? 네, 갔다 오신 분은 동그라미. 네. 많이들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 갔다 왔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사람들이 유산균 얘기하면 유산균 먹어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 변이 안 좋아서 먹어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변의 상태가 사실은 건강을 가장 쉽게 알아보는,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럼 유산균이 장기까지 간다고 할 때 그게 정말 활성화돼서 움직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약회사들에서 답변을 주지는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논문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이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그 유산균이 보호막을 가지고 있고 코팅된 유산균을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장까지 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코팅을 해서 장으로 갈 때 보존을 해주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가서 장까지 간다고 해도 우리 위산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장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4세대 유산균이라고 해서 균주가 장에까지 도달을 해서 장에서 그 균주들이 활성화되면서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유산균을 먹어야 돼라는 것까지도 많은 엄마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 나 그래서 4세대 유산균 요새 TV에 많이 나오더라.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같이 있는 거 먹어야 돼. 이것까지는 아시는데 중요한 건 그 균주 이것들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대부분 중요한 건 이제 4세대 유산균의 4세대가 균주가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9 이상이 만약에 그냥 일반 위에서 죽을 수 있는 유산균이라면 그게 정말 장에 가서 활성화가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정말 중요한 거는 필요한 균주가 얼만큼 뱃속에 그 장에 남아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보여드리면 암의 유산균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뒤에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보이나요? 네. 보면은 균주 마리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트나 이런 데 보셔도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요거를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거를 유산균 선택하시는데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4세대 유산균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장 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장벽에 부착을 해서 장벽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유익한 것들, 이제 영양소나 이런 게 나오지 않게끔 탄탄하게 장벽을 막아주는 것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4세대 유산균이고 생균인 거, 그리고 균의 숫자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암의 유산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냉장 보관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뜯어 볼게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라인이 잡혀있는데 다른 데는 뜯기지가 않아요. 여기를 뜯으면 이렇게 쉽게 뜯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가루를 보여드릴게요. 되게 많죠? 어디 있지? 많죠? 엄청 많아요. 이거 제가 이따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냥 털어 먹어도 되고 물이나 이런 데 섞어 드셔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이게 다른 합성적인 뭐 과일향 이런 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와 섞어 먹어도 부담되지 않게 편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프로틴 타서 먹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유산균을 꼭 같이 넣어서 먹거든요. 그렇게 먹어도 맛의 변화나 이런 게 없고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 집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주위 분들이 유산균 요거를 드시고 계시면 포장지를 한번 보셔도 포장지가 4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은 이걸 쪽쪽 빨아먹으면서 돌아다닐 때가 많거든요. 그랬더니 내장으로 이렇게 분리가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포장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먹을 때까지 이 유산균이 정확하게 남아있을 수 있게 혹시라도 이 유통 중에 파괴되지 않도록 보관을 하고 있는 대단한 포장지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다른 유산균들 좀 4세대고 좀 유명하다 하는 유산균들을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비싸지 않아요. 오히려 좀 이렇게 약국이나 병원에서 파는 유산균보다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렴하게 드실 수 있고 우리 또 스마트 오더를 하면서 6개월에 50% 할인도 받으시고 12개월 때 공짜로 한 통 이만한 거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식구들끼리 이거를 자주 먹으면서 요새 또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건 조금 줄었지만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유산균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자주자주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맛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산균 함께 드시면서 이 올 겨울 이제 겨울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사람들이 코로나도 걱정하지만 사실 독감도 걱정하시거든요. 독감도 사실 면역력이 받쳐주면 이렇게 힘들지 않고 걸려도 쉽게 이겨낼 수 있으시니까 면역력 유산균으로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